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몰라요란 익명의 투고자도 있었다. 이 독립신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국민들을 어떤 계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얼마 후 독립문 건립병의 모금을 계기로 독립협회가 결성되었다. 독립협회는 대중과 함께하는 연설회를 개최해 시민사회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자주 독립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로 세워진 독립문. 이 독립문의 이맛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오약군 무늬가 선묘하다. 고종은 독립신문의 실질적 사주로서 또 독립문 건립 과정에서도 황실 자금을 기부했다.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현실 정치에서, 현실 사회에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가 만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진출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어떤 시민운동의 발전의 하나의 그 첫 단계,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제학당에서 서재필의 지도로 시작된 토론회가 성과를 얻자 독립협회에서도 이 방식을 받아들여 독립협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기조 발표가 끝나면 서로 반론하고 참가자의 자유토론이 진행되는 민주적 토론 방식이었다.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종로거리. 일반인도 참여하기 시작한 독립협회 토론회가 점차 규모가 커지더니 이른바 만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된 것. 만민공동회는 관료와 개화파 인사들뿐 아니라 백정에서부터 상인, 여성, 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중정치 토론의 장이었으며 새로운 시민사회를 탄생시켰다.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대한제국의 시민들. 그 여론의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최종고문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공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상소를 올렸고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주요 국가 시책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에 박영효 일파 등 친일파 정치 집단이 개입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결국 만민공동회는 고종 및 수구파 관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해산되기에 이른다.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관료들이 출근하는 것도 가로막고 뭐 가서 뭐 집에다가 집 다 때려 부시고 뭐 불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원래 독립협회의 뭐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고종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한국의 근대 개혁을 위해서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 아쉽죠. 고종에게 있어 또 하나의 꿈은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운궁을 통해 그 정신과 개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고종이 추구했던 근대화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이국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왜 이런 건물을 고종 황제가 덕숭에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치 서양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상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종의 휴식용 건물이었던 정관헌. 곳곳에는 청룡, 사슴, 박쥐 등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다. 지붕 형식을 보면은 서양에서는 그 팔짝 지붕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데 그 정관안의 건물은 팔짝 지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서양식 취향을 띠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지붕의 형식과 장식을 갖춘
갖춘 한양 절충식의 그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운궁의 정전으로서 중요한 국가적인 의식을 치르던 중화전은 심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석조전보다 나중에 지어졌다. 그 석조전을 지을 당시에는 중화전 건축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고종 황제가 제일 처음에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석조전을 짓겠다는 것에서는 근대국가 대한제국의 이미지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었다는 거죠. 석조전을 비롯해 경운궁에 건립된 서양식 건축물들은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전통 궁궐인 중화전과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을 같이 배치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고종 황제한테는 두 개의 국가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석조전으로 상징되는 서양의 근대 국가 모델이 있고, 하나는 중화전으로 상징되는 고대 국가 모델입니다. 경운궁은 후본 신참, 즉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대한제국의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가 있다. 바로 일본군과 조선관군의 전투. 일본군은 왜 조선관군과 먼저 전투를 벌인 것일까? 남북을 잇는 전신선을 일본군이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청일전쟁 이틀 전에 경복궁을 침입해서 왕을 감금해 놓은 상태가 해놓고 전신선 이용을 자기네 멋대로 한 거죠. 우전설로 도본엔 전신 및 우편과 관련된 각종 선로가 표시되어 있다. 고종은 의주와 원산, 서울, 부산에 이르는 전신선을 완공했고, 일본군은 이 전신선을 활용해 청일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의 건국 이전부터 정치적 혼란기에도 고종은 이미 근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기와 전신, 우편 제도 등도 이무렵 도입된 것이다.